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 그리고 임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담화 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법적 책임 언급 어떤 의미라 보십니까? 지금 일단 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 헌법상의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은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였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 부분을 내가 비상계엄 선포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어찌됐건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법적 책임을 언급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뭐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관련한 정치권 내지는 이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담화는 이제 오늘 오후 5시 국회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정도 앞두고 한 건데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이 일반적인 소추 대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제적의원 3분의 1의 발의에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과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다면 부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결이 되면은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없죠. 결국 대통령의 직무가 계속 수행이 될 수 있고 예. 다만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아까 대통령 담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기 포함해 이 향후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게 이름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당이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던 임기 단축 개헌을 하던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예, 정치권에선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 그리고 외환 혐의가 아니면 기소를 못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내용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시죠. 이제 문제는 이러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하고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다시 말하자면 그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는 이런 경우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이 두 가지를 내란죄의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앞의 경우 어떤 특정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고 이런 것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국헌 문란 쪽입니다. 근데 이제 국헌 문란에 대해서 형법 제91조는 또 다시 두 가지 경우가 이런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이나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강압적인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무력화하는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지금 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이 국가기관의 무력화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일부 주장에 따르자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갖다가 이제 투입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국헌문란 아니냐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 임기 단축 개헌론이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죠. 결국 임기 단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하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그동안 여당, 야당 모두가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따르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역시 또 한쪽 의견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한편으로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예. 다른 한편으로서는 개헌은 국민 투표를 이제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뭐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임기 단축과 관련한 개헌 말씀인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현행법에 따르자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거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1상 공고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의결된 개헌안이 다시금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국민투표에서 이제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또 얻어야 됩니다. 예. 차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4년 중임제 개헌 이런 방안도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개헌을 통해서 가능은 한데 예. 다만 이제 128조 2항 현행헌법에 따라서 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이제 이런 중임 변경이나 혹은 이제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4년 중임제로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임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면은 그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단축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제 임기 단축을 하려면 결국은 부칙 조항을 통해서 이번에 한하여 이렇게 임기를 단축한다. 이런 식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그게 현행헌법의 취지에 맞느냐 이 부분에선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다만 개헌을 하더라도 이미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이 될 건지는 법리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18조 2항에 따르자면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이제 당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연장에는 단축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단축이라 하더라도 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갖다 중간에 바꾸는 것은 어떤 헌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앞서서 대통령 담화 중에 당정이 상의해서 정부를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당정 협의라는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정부가 끌고 가면 이제 여당 쪽에 있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뭐 이견들 이른바 친한이니 친윤이니 해가면서 갈등들이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고 예.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 이제 정부 자체를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는 없지만 예. 이 여당이 조금 더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이제 정부 운영에 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 이걸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 거국 내각의 구성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로 해석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야당 측에서는 과연 수용을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아니겠죠. 예. 지금 야당의 입장에 있어서는 직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언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장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이 탄핵 소추안 부결하는데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는 해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거국 내각 구성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들을 예. 하신 적이 있는데 결국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건 비상 내각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아. 이 국가가 좀 비정상적으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 이럴 때 있어서는 여야 가리지 말고 전체가 이제 협력해서 내각을 구성해서 말하자면 위기 상황을 돌파하자 이런 것이고 예. 이런 거국 내각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 협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당만이 이제 그 내각을 구성해가지고서야 이 거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결국 여야 모두의 협력 속에서 그 구성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 지금 해주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모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1948년 이 제정된 우리 헌법이 87년까지 9차례 개정됐거든요. 예. 그런데 87년부터 지금까지가 벌써 47년입니다. 그 얘기는 9차례 개정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개헌의 요구는 물밑에 잔뜩 깔려 있다. 다만 이 개헌에 있어서는 이제 시간과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인 개헌으로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대통령이 임기 하나만 딱 놓고서 어떤 원포인트 개헌의 방식으로 가는 것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개헌의 범위와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 국민의 공감대 이걸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